자, 이런 질문은 꼭 받아봐야 되겠죠. 부일남 정태익 씨가 집값이 바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바닥이래요. 이거는 제가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일남 정태익 씨가 지금 집값이 바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집값이 바닥 찍고 상승한다. 모든 집값이 바닥 찍고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도 대부분은 하락인데, 그런데 일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지역들, 여기는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일부 반등하기 시작한 지역들, 저기가 바닥을 찍었다 라고 말하려면은 저분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거에 무슨 이야기들을 하셨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떨어졌죠? 본격적으로는 22년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21년도에는 이거 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22년도 되니까 막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오를 줄 몰라? 죄송하다. 죄송한 마음이오나 하면서 뭐 뒤에 주저리 말씀 더 쓰시긴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이것이 대출 이자 부담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면은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죠. 기준금리 0.5%의 굉장히 저렴한 저금리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데 문제는 굉장히 영끌로 받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예시로 당시에 IT 업계 한창 엄청 뜰 때 있었어요. 그때 코로나 터지고서 20년, 21년도에 IT 업계가 굉장히 사람이 없다고 그랬었죠. 그때 한창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IT 업계 사람들 막 연봉 1억씩 준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니까 IT 업계 갈걸, 뭐 이런 막 여론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IT 업계 사람들이 지금 막 연봉 1억씩 받는다. 즉 그만큼 경제가 좋고 소득이 올라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집값 상승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IT 업계에서 1억씩 받는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부가 연봉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냥 몇몇 그냥 강남 부자들이 막 내가 한 100억, 200억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 들어가고 거기서 뭐 호재가 뜨고 거기서 투기꾼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추격 매수 붙고, 그러면서 호가가 막 올라가니까 실수요자들 마음 급해지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무리하게 조금씩 들어가는데 처음엔 덜 무리하는 사람들에서 점점 더 무지하게 무리하는 사람들까지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집값을 또 받는 요인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더 그렇게 비싸게 사줄 수 있다는 실수요자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드는 순간에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IT 업계, 그 당시에도 일부 IT 업계가 엄청나게 잘 된다고 그랬지, 자영업자들 뭐 이런데 상황 굉장히 안 좋았었죠.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일부 IT 업계에서 지금 돈을 잘 받고 있고 이만큼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집값이 바닥이래요. 그때 왜 틀렸냐?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 상황이에요. 예측이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분은 아니더라도
이제 와서 그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집값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아니에요. 집값은 대응이 아니라 대비예요. 대비. 상황이 벌어지고 부랴부랴 대응하는 것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대비를 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어때요? 바닥 찍었다. 왜 바닥 찍은 이유가 뭐예요?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데드캣 바운스는 주식시장에나 있는 용어다. 부동산 시장에, 주식시장의 용어가 굉장히 많이 퍼졌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자전거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식시장에나 있는 용어다. 이미 올라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다. 그럼 이미 떨어질 때는 왜 떨어진다고 인정을 그때는 안 하셨느냐? 일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맨날 공급 이야기만 하셨죠. 특히 지금 바닥 찍은 곳들 어때요? 지금 바닥 찍었다. 저분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곳 강남 한번 볼까요? 강남 어떤 상황이에요?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데 강남 전세는 어때요? 자, 강남 전세 17억이 10억이 됐다. 입주 폭탄이 있고 지금 역전세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강남 전세는 대폭락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분이 이제 저희 고소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거짓말을 했다. 이분이 거짓말을 하셨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지표랑 다르다고 거짓말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셨는데 저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 22년도 그 다음에 23년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매가가 떨어진다. 즉 매매 수요가 감소했고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다. 매매 수요 감소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가 오른다. 또 다른 영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집값이 폭락하기 위해서는 전 월세 시장에 폭락이 동반되어야 한다. 즉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지만 전세가가 폭락해야만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 뭔 소리죠? 요거 이해 가능하신 분?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일단은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고 월세도 지금 하락세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죠? 저분이 표현을 하셨는데 오히려 전세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매매 수요 중에 투기 수요는 집을 안 산다고 해서 집을 늘리지 않는 것이지 내 집은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로 이동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실수요는 대부분 전세에 살다가 매매 수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 수요로 남아있지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즉 둘 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할 일은 없다. 그리고 그 상황은 언제나 이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전세 자금 대출을 풀어서 매매가가 떨어질 때 전세가를 상승시킬 때 딱 그때만 나왔고 나머지 모든 시장에서는 매매가가 떨어질 때 전세가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적어도 전세가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아실 거죠. 그런데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고 오히려 전세가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벌써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분 예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믿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라고 직접 그 명언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저분을 믿기 전에 저분의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프로그램도 만드셨죠? 인생 리부트 캠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줘 놓고서 그거 영상들 다 내리면서 이유는 그분들이 힘들어서. 그분들이 왜 힘들어요? 그때 집산 분들은 집값이 떨어져서 힘들겠지만 그분들이 악플에 시달려서 힘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악플은 누구한테 향하는 거다? 본인한테. 왜? 저 사람들에게 왜 집값 올라간다고 부추겨가지고 저걸 팔았냐? 본인이 욕먹기 싫으니까 잘못된 전망들 내놨던 것들을 다 내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진 않았죠. 자꾸 뭐 어디서 뭐 영상 지웠네 뭐 일단 헛소리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몇 개 지은 경우는 있고 그때마다 공지 올리긴 했었는데 그 외에 뭐가 있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저희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야기한 거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지금 집값이 바닥이냐? 집값이 바닥인 지표는 지금 뜨니까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뜨니까 집값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뜨니까만 가지고 집값을 이것을 예측을 하고서 이게 바닥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굉장한 오류가 생깁니다. 자, 바닥은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요. 계단 바닥이죠. 근데 다음에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게 봐야 되죠. 근데 저분은 이미 저 길게 보는 것 자체에서 뭐라 그래요? 금리 부분에서 예상이 틀렸고 전세 부분에서 예상이 틀렸고 또 전세 부분에서 예상이 틀린 게 뭐냐? 처음에 임대차 3법 때문에 22년 8월쯤에는 전세 대란이 난다. 그러다가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게 흘러가니까 2년 전보다 올랐기 때문에 2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전세 대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 뒤에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22년 8월부터 전세가 대폭락했죠. 왜? 금리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금리 영향 틀렸죠? 전세 영향 틀렸죠? 그 다음에 규제 영향 어때요? 저분 규제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 많이 하신 분이죠. 요즘에 규제 완화하니까 이제 반등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바닥 찍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어느 부분에서 믿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얼음바닥이고 여기가 63빌딩 중에서 60층 바닥이에요. 60층 바닥이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런 상황이죠. 비단 저분뿐만이 아니라 다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장기지표를 하나도 보고 있지 않다. 장기지표에서 핵심은 뭐예요?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즉 대다수의 서민들이 집을 살 여력이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바닥이고 더 찍고 올라가면은 더 올라간 가격에는 그래도 조금은 남겠죠. 더 올라가면 요거보다 더 조금 남겠고 이런 식으로 될 정도는 돼야지 적어도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바닥 찍고서 여기서 샀을 때 더 올라가면 사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데드캣 바운스 나가지고 정점을 찍었던 때가 2009년이죠. 2009년 4분기인데 이 당시에 주택 구매 가능한 서울 아파트 주택 구매 가능한 게 13채 정도였어요. 100명 중에서. 근데 지금 몇 채다? 4.1채다. 그러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좀만 올려도 지금 거래 회전율이 벌써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매물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지금 바닥이다 라고 말을 해서 사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파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저분은 공급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분입니다. 공급은 방향, 금리는 속도라고 하셨죠. 물론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좀 잘 알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분이 말하는 건 속력이었죠. 금리는 방향에 영향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공급이 방향에 영향을 주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소리는 공급이 과잉이란 소리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공급 부족을 찬양하시던 분이 왜 지금 와서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데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면에서 공급도 앞뒤가 안 맞죠? 말이 바뀌었죠? 금리에 대해서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경제가 좋다고 그랬는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을 바꿨죠. 그 다음에 전세에 대해서도 말이 앞뒤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도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저분이 바닥이라고 말하셨으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또 말이 어떻게 달라질지만 기다리시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 신뢰가 가시느냐 이런 부분 잘 생각해보고 판단을 하세요. 여태까지 맞았다 틀렸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맞는 이야기냐 틀린 이야기냐 그래서 결국에 맞아간다.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는 기우제라고 하죠. 근데 저분은 말 자체를 바꿨는데도 신뢰가 가시느냐 이런 부분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온다. 지금이 바닥이냐 그래놓고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라서 더 연장된다고 하셨으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라서 죄송한 마음이 오나 하고 또 공지 올라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